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태보입니다. 고민 2번이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에도 저희 재테크멘토 부동산, 금융을 동시에 컨설팅 하시는 저희 멘토님 한재민 작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출연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. 투자 이익과 손실이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.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. 전세 사기. 지난번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은 두 번째 스텝, 실질적으로 전월세 분쟁을 줄이는 방법.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각자 개인이 알아서 약속하면 그걸 우선으로 해준다는 거예요.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필수 체크리스트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, 특약이 한 8줄, 7줄밖에 안 돼요. 네. 지켜야 될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긴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. 이상에서 정하지 않은 건 뭐 관례에 따른다. 근데 그 관례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좀 꼼꼼히 해둬야 될 게 있는데, 임차인 입장이 있고 임대인 입장이 있고 네. 서로의 공동 입장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공동 입장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, 시설이라든가 가전이나 이런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서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. 흔히 뭐 도배나 장판 이런 건 뭐 전세일 때는 집주인이 해준다, 뭐 월세는 안 해준다는데 그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연락 두절됐을 때 이게 좀 민감한데, 진짜로 사망하셔서 연락이 안 됐든 잠수 타버리든 이게 미리 서로 약속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법으로 해야 돼요. 그 밖에 이제 서로 계약하고 나서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중개비는 다 낸다, 밑에다 하나를 미리 더 달아놨거든요. 혹시 그 조항이 보인다면 네. 계약 안 되면 그땐 중개비는 없는 걸로 하자. 다음으로는 소유권, 근저당권 이런 것도 있는데요. 뭔가 빚이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때 붕 떠버리잖아요. 네. 최소한 근저당이나 이거 소유권에 대한 부분만큼은 봐라. 두 번째는 소유자 변경이 이번에 전세 사기 일어났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. 그쵸. 집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겨도 세입자의 책임은 새로운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악용하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막는 방법이 있거든요.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소유권 이전은 무효로 하며, 세입자는 현 임대인한테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버리는 거죠. 현 임대인을 계약서에 묶어 놓으면 된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리 기간 비용. 예를 들어 빌트인 냉장고가 여름에 고장이 났거나, 네. 집주인이 예를 들어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 줄게 하면서 난 미국에 있어 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. 계약서에 쓴 대로 이틀 안에 조치가 안 되면 제도는 먼저 하고 그때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. 계약서에 적어놔도 무의미한 계약이 있다. 아무리 당신들끼리 약속을 했어도 사회 풍속을 어지럽히면 안 돼 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 거죠. 내 보증금을 지키는 꿀팁 3가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. 그냥 흔히 60%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정화된 시기에는 한 45%가 전세가일 수도 있어요. 네.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, 여기 가액은 이렇게 되므로 여기까지는 된다라고 해주거든요. 네. 그럼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. 허그를 잘 이용해야 된다. 그 다음에는 소유자와 계약하라라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. 공동 소유자인 사람의 한쪽만 하고 계약한다든가, 또는 미성년자의 한쪽 부모만 온 상태에서 계약한다든가 이러면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. 세 번째가 이제 싱글족은 아마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, 2분 이상 서로 맞벌이 하시거나 자녀 있는 분들, 네. 기존에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네. 새로 전세 살 집으로 옮겨가야 돼요. 기존 전세 보증금도 안전하게 받아야 되고 새로운 집도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. 네. 동시대출이라는 수법으로 최근에 또 피해를 많이 봤어요, 사람들이. 네. 계약자가 오늘 들어오기로 했다. 오늘 잔금을 받아요. 그러면서 네. 오늘 은행 대출 처리를 하거나 뭐 사채업자랑 해가지고 근저당 잡아버리는 거죠. 그러면 세입자는 오늘 들어와서 주민센터 빨리 달려가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 다 해도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죠. 네. 이거는 지금도 못 막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네. 굳이 방법이 있다면 예전에 대법원에서 이 비슷한 그 판결이 있었더라고요. 대대원 중에 한 사람을 새로 옮겨갈 곳으로 미리 전출을 시키는 거죠. 딱 한 이틀 전까지만 전입신고하시면 돼요. 그러면 내가 가서 잔금 치르는 날에는 이미 누군가 들어와 있어요. 이때는 다른 그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근저당을 잡으려고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99%. 그래서 최대한 먼저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날짜를 받아놔야 된다. 오늘의 특급 게스트 모두가 기다리신 오유미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BJ 우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전에 또 직장인 생활도 하셨다. 맞아요.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둔 이유가 딱 하나예요. 어떤 거요? 잘해도 못해도 눈에 너무 띈다고. 차라리 이렇게 맘 편히 남들한테 욕먹을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욕먹자. 지금 BJ가 되시고는 좀 만족하시는지. 직장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족해요. 자, 그럼 일단 재테크 퀴즈 지금부터 한번 좀 해보고 난 뒤에 네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돈을 돌려주는 금융 다단계 사기는 1번 모라토리엄?
아, 모라토리엄. 3번인 것 같은데요. 예, 폰지 사기.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. 배째라. 아. 네, 배째라를 네. 있어 보이게. 배째라. 다음 문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뜻하는 용어는 3번 베어마켓. 아, 니요 잠시만요. 예. 2번 니치마켓. 아. 맞죠? 아. 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. 오유미님의 고민은 열심히 벌지만 돈이 안 모이는 나 서울로 다시 이사 올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어요. 자, 일단은 수익은 2,200 정도가 4월 별풍선 수입입니다. 전세 대출 이자가 46만 원이고요. 월 생활비는 160만 원입니다. 이자가 몇 % 정도 좀 되나요? 대출 이자가? 2.86인가? 2.86이요?金融관리 잘 하셨나 봐요. 현재 지금 927점. 오. 점수까지 기억하세요? 네. 남돈이 없으면 재테크 못하죠. 궁금한 게 생기는 게 큰 낭비도 안 하신다고 하셨고 네, 맞아요. 그런데 돈은 안 모였다면 네. 왜 그럴까? 하루에 이렇게 시켜 먹는 음식도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여자다 보니까 역행 의상을 계속 사더라고요.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세요? 정말 하고 싶어요. 언제쯤요? 지금 집 계약한 게 끝나면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면 1억 안. 서울권 욕심이 없고 개인 마당이 있고 약간 일산 쪽이나 자본주의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신용카드도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또 돈이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 조금 애로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. 10만 원 쓰는 것과 100만 원 쓰는 것의 차이를 10배만큼 인식을 못 하는 거죠. 가장 좋은 방법이 봉투법. 그날 쓴 돈을 찾아다가 현금으로 일일이 다 계산하시는 거죠. 그러면 눈에 보이거든요. 매일 쓸 만큼을 뽑아서 쓰는데 일주일 단위보다는 일 단위로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 단위요? 소득을 많이 버시든 적게 버시든 우리나라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 월세 단계, 전세 단계, 내 집 마련 단계 3단계로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. 제가 볼 때 현재 BJ님은 이제 월세 단계예요. 아직 목돈이 다 형성되지도 않았고 비록 전세로 지내지만 대출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이제 월세잖아요. 어찌 보면. 그럼요. 이 시기에 해야 될 미션들이 있어요. 다양한 걸 체험해 보는 거죠. 한 달에 한 5만 원이라도 이런 펀드 또는 뭐 BETF 또는 뭐 시주식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를 해보세요. 일단 시행착오를 겪으셔라. 제 주변에는 주식하는 사람도 많고 네. 코인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. 저는 이런 마인드,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. 자본의 관점에서는 돈을 지킨다는 소리는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소리예요. 돈은 불려야 되는 거예요. 이 시기에 체험을 못하고 전세나 이제 내 집 마련 단계로 가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정말 예. 좋은 걸 주셨는데 네.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. 지금 여기 있는 거를 5만 원 정도만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네. 거기 있는 상품 다 가입해도 돈 1원도 안 들거든요. 네. 네, 그런데 다 지금 비대님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. 부의 속성이라는 책. 좋죠. 워낙 많이 팔렸고 네. 충분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서 권할만 하고 읽기가 쉬워요. 책 읽는 게 고민이에요. 책을 못 읽어가지고 나 8월에 책 나오는데 어떡하라고. 책에서 테이블님한테 사달라고 하냐고 하는데 아니 뭐 어디로 알아볼까? 뭐 15? 어디? 네, 그렇게 하시죠. 저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고민이 뭐니가 아니고 맞선이 뭐니 뭐 그런 거 소개팅이 뭐니 뭐 이런 거 아니죠? 예. 왜냐하면 네. 테이버님은 T형 스타일이라서 잘 판단하시고 유민 비제님 같은 경우는 네. 굉장히 사람이 좋은데 조금 그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. 죄송한 아니시죠? 죄송합니다.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단어가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부분인데 비제님만의 독특한 캐릭터고 이건 존중돼야 될 거예요. 재테크에도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재무적 얘기와 비재무적 얘기가 있는데 네. 비재무적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제가 오늘 느꼈어요. 어. 이 방송의 제목을 행복한 소녀의 돈 이야기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오늘 나눈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지만 비재무적인 영역을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, 사실은.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으로 살거든요. 오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게스트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조금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발짝씩 나가보지 않을까 해요. 내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. 네. 아하. 맞아요. 지키는다고 네. 했지만 지키지 않고 네, 있었던 지키지 거죠. 않고 있는 거 그냥 네. 숨겨놓는 기분? 맞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소문도 감사합니다. 많이 내주시고요. 자, 그럼 고민이번이 제 4화였고요. 자, 그럼 저희는 5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. 하나, 둘, 안녕!